근데 요새는 이것도 아니야.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뭐 남녀가 그냥 너무 요람 떨어서 예전에는 숲을 밑에나 그래야 남녀가 뻔할 뻔자가 됐지. 근데 이거 뻔할 뻔자 이렇게 만들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황홀할 황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해. 홀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린 또렷또렷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황홀이라는 체험이에요. 그 사실은 도의 경지에 가면은 황홀의 체험이 있다 말이죠. 또렷하게 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즉 하나가 될 때는요 황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뭔가 그 느낌이 황홀이라는 표현이 홀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이나 환희심 같은 것 날 때는요 뭐가 또렷하게 이런 것이다 규정이 안 됩니다. 홀황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황홀이라고 표현한다. 그 궁극적인 것과 내가 뭔가 가까워질 때의 느낌은 내가 요것을 본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이 뭐 어떤 체험이냐, 내가 있고 이것을 저것을 아니면 이것을 그 사람이 본다. 요 사이에 내와 대상, 나와 대상이 둘이면은 이건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보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별하는 거야. 딴 것과 내가 저것을 본다는 건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도라고 하는 건 나와 구별돼서 도가 따로 있다? 그거 안 돼요. 왜? 내 밖에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도라는 것, 궁극적인 그것은 나를 포함한 전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붕덩 들어갔을 때 나와 그것이 똑 쪼개진 체험이었느냐? 내가 저것을 도를 본다? 그건 벌써 도가 아니야. 그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 대개 황홀이라는 느낌. 황홀이라는 표현이 돼요. 느낌이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경지에 갔을 때 여러 번 그런 것들이 오는데 내가 뭔가 한 단계 상승할 때의 어떤 주체적인 체험은 내가 그것을 또렷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됨. 그래서 황홀이라는 체험. 이것이 온다. 이것을 홀황, 그 대상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렷하게 볼 수가 없어. 공부를 과정에서도 홀황이라는 체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뒤는 계속 동의어 반복이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미안해요. 앞으로 가도 그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머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표현할 거. 뒤로 가도 꼬리 보이지도 않아. 아니 이게 꼬리가 보이면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장자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옛날 우리 장자의 표현, 우리 한자로 표현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건 한자로 표현은 뭐라고 해요? 무회. 그때 가르쳐드렸지. 무회. 세상에서 가장 큰 거는 무회야. 지대라고 표현해. 지대는 뭐냐? 무회. 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거고, 지속. 가장 작은 거는 문해야. 속이 없는 거. 지대, 무해, 지소, 문해야. 가장 큰 것은 밖에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가장 작은 것은 속이 없는 거야. 속이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어로 하면, 히라보로 하면 아톰. 우주소년 아톰. 아토마. 그 히라보로는 아토마예요. 아는 부정사예요. 히라보, 산스크리터 아니라 인도 게르만어, 저 독일부터 인도까지 공통된 어족이거든요. 인도 아레아노라고 하는 게르만어라고. 공통된 어족의 특징. 아가 붙으면은 명사의 앞에 아가 붙으면은 그 동사도 그게 붙으면 부정사입니다. 반대 뜻입니다. 토마는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아토마는 쪼갤 수 없다. 속이 없는 거니까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아톰. 원자라는 개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원자는 더 쪼갤 수가 없는 거. 아톰이에요. 우주소년 아톰은 히라보의 아토마. 쪼갤 수 없는 지속. 가장 작은 것을 아토마라고 해요. 무해니까
지금 이 궁극적인 이 존재는, 궁극적인 이것은 밖에 없어요. 꼬리나 머리라는 뒤로 갈 수도 없어. 이 표현도 그러니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야. 앞으로 가도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으로 어떻게 가? 뒤따라가도 그 끝을 알 수가, 뒤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이 수사적인 표현에 속지만,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뒤따라갈 수가 있구나. 착각이에요. 그러잖아. 그냥 이건 수사적인, 앞뒤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뒤를 알 수가 없어. 지대, 거기 있는데 어디에 앞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취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태화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거기서 구별됨이 없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있어서 또렷또렷하게 구별되는 전체성인데 그걸 뒤따라가거나 앞으로 간다는 게 말이 없어요. 성인은 이 태고의 도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의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을 주재한다는 것, 그 태화의 그 근원의 근원,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그 태화의 도를 체득해서 그걸 태고의 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는 존재는 그 도와 함께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도와 함께하면서 세상은 어때요? 그 도에서부터 나눠져 가지고 온갖 다른 것들이 다 드러나는 세계예요. 그러나 성인은 그 궁극적인 근원, 그것에 딱 자리를 잡고서 이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성인이란 말이죠. 참 이런 거 읽을수록 저는 현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현실은 정말로 양극화야말로 이 도하고 가장 먼 거예요. 양극화. 가장 다른 거 자꾸 쪼개가지고 나와 다른 거 미워하고 싫어. 이것이야말로 이 도에서 가장 멀어진 모습인데 지금 이 세상이 이 도에서 가장 멀어진 모습, 성인이 나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모습이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 이득이죠. 참. 아니, 근데 저도 이득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득을 추구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한 번은, 먹어도 이거 돼, 안 돼? 그냥 먹느라고 바빠. 그거 하지 말아요. 갑자기 딴 데로 갔어. 다르요. 애 안 낳는 것도 경제적인 이유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네. 누가 만났더니 북한 사람하고 학자하고 만났더니 그러더래요. 한 20년 지나면 그냥 통일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 무슨 얘기냐? 북한은 출생률이 1.7이에요. 한 사람이 1.7로 늘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0. 몇으로 가죠? 20년 지나면은 그냥 통일된대요. 북한 사람 얘기가.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니에요? 인해전술로 통일된다는. 사람으로 통일된대. 우리는 주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예. 농촌도 그래요. 더 심합니다. 더 심하죠. 다 일꾼들 외국인 노동력 수자로 만들어가고. 그게 그런데 왜 왔어요?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애 낳아가지고 하도 SNS 같은 데 보면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내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내 애를 괜히 흙수저 만들기 싫어. 그것도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네. 우리는 어떻게 난 줄 알았어요? 지 먹을 건 지가 타고 난다고 하고 났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안 통해. 요새는 하도 차별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애들 자체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 애 낳다가 그 속에 휩쓸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자격지심이 들고 그게 자꾸 안 난대요.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수성가하고 예. 오픈AI 만든 사람도 자수성가인데 이제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미국만 돼요. 그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힘으로 신분 상승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적어진 시대에 지금. 예전에는 좀 못 살아도 내가 노력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요즘에는 딱 정해져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이런 신분 상승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놈의 세상, 혁명이 나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요. 그런 관점이 나오면 피 흘르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혁명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전혀 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놈의 세상은 부셔버려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온건한 역사를 위해서 이 관념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평등이라는 관점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평등을 위해서 있는 이들이 많이 내놔야 돼요. 가장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덜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쪽은 자유경쟁을 부추기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이거 경쟁을 없애면 또 위험해요. 공산주의라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그러면 경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경쟁이 없어지면 사회 전체가 정체가 돼요. 그럼 막 같이 망해요. 그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건 이미 역사에서 공산주의는 어떤 생산성 혁명이가 자극이 없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가르쳐준 교훈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왜 그게 나왔느냐? 자본주의가 하도 극성스럽게 경쟁을 부추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성에서 나온 거야. 그 공산주의가 나왔던 반성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부추겨? 가능하면 덜어서 없는 사람들이 고통이 덜 받도록 하는 구조를 해서 완충을 해야 돼, 계속.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나중에는 부러지는 역사가 나와요. 참 그건 막아야 되죠. 우리가 참 부드럽게 서로 상생하는 그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부러지는 역사를 만들면 되겠어요? 북한 사람이 그런다는데 끔찍한, 그거 맞을 것 같아. 가만두면은. 근데 이것도 아예 안 나는 것도 양극화의 어떤 현상이거든. 양극화난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건 정말 큰일인 거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런 어떤 도가의 정신을 보더라도 언제나 모든 것이 갈라져 나오기 전의 근원, 거기에 입각한다. 자기를 길러나가는 것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도 저 태화라는 궁극적인 근원이라는 자리를 잊지 않고 거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세계를 제어하는 그 틀에 서야만 자기 자신의 안원한 삶, 평화로운 세상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근본 정신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도의 요체다. 도의 요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쪼개져 나오기 전의 그 궁극적인 그것을 딱 바로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돼. 그러면 딴 거 다 뭉개라는 소리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갈라져 나온 세계를 잘 평화롭게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큰 뜻은 이제 조금은 알겠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저희가 수련을 하면 이제 춥기도 하고 유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태화 일기의 기하고 우리가 죽게 한다고 하는 기하고 약간은 결이 틀린 거죠.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통해요. 네. 궁극적으로는 같은 건데 우리가 기에도 차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제 그걸 자꾸 둘로 쪼개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틀이 있는데 쭉 그 기가 다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현상적으로 낮은 차원의 기가 있는데 그것이 저 위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쭉 이어지는데 자꾸 순화되고 해서 올라가는 것 뿐이지 요건 요쪽이 기고 저건 저쪽이 기다가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인간의 아니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망, 내가 욕망 뭘 바라는 게 있죠. 욕망하고 불교적으로는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을 뭐 불교 절에 가면 사홍소원이니 그 소원 얘기하죠. 그럼 소원하고 욕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비슷하죠. 비스무리 같은 종류예요. 자, 그런데 욕망과 소원은 또 엄청나게 달라요. 자, 어디가 다르냐? 같은 계열이면 틀림없어요. 어떤 감정이나 욕망 계열에서 소원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죠.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이거 일종의 욕망이에요. 부처가 되고 싶다.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싶다는 같잖아요. 그런데 부처가 되고 싶다는 것과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것은 같은 계열이지만 굉장히 또 이질적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게 하는 그 기가 결국은 저 궁극적인 태어일주와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불교에서도 내 욕망을 뿌리로 하는데 그 욕망이 자꾸 순화되고 어떤 올바른 관점에 의해서 올바르게 인도를 받으면은 소원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져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기도 저것과 딱 떨어진 그 기가 아니에요. 그 기가 연속적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생을 도모한다는 것도 뭐냐? 우리 현실적인 것을 다 뭉개고서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원적인 그 느낌을 늘 지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니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 닥칠 때 거기에 옛날보다 훨씬 덜 끄달려요. 덜 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YA는 집고지도 이어금지유라고 하는 게 거기에도 해당되는 게 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뭔가 근원적인 것, 그걸 바탕으로 차분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적인 삶을 그것에 의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냐? 호흡이 일상성 속에서 덜 흐트러져요. 일상성 속에서도.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도덕성이 필요하고 일상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호흡을 놓지 말아요. 놓지 말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놓지 말고 가능하면은 이야기할 때도 놓지 않는다는 건 호흡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적어도 느낌, 단전에 어떤 생각을 둔다는 느낌 같은 거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이런 논리가 나와요. 태어일주로부터 쭉 이어진 그 길을 내가 바탕으로 하면서 지금 현실적인 나의 대응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그 태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호흡도 더 잘 되고 일상적인 삶도 끄달림이 없이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궁극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일상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지금 얘기한 그 장영만대로 둘러보면 또 절대 안 돼요. 이어져 나가요. 그러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부를 이루겠다는 아주 굳건한 마음도 불교적으로 하면 결국은 욕망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또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이 두 개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되고 둘러보면 또 안 돼요. 이 공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적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자, 또 한번 뭐 질문 나온 김에 또 한번 해보세요. 그 외국의 영성학자, 그러니까 대체의학자로 알고 있는데 디팍 초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언뜻 이해하면 우주의 컴퓨터에 그러니까 서버를 접속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제 잠깐 들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재밌는 표현이죠. 네네. 우주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주의 컴퓨터에 나의 서버를 접속하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의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뜻 듣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짝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 오히려 네. 오히려 비유로 하자면 그런 느낌에 가까워. 네. 우주적인 어떤 거기에 나의 단말이. 네네. 그러니까 나도 단말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나 결국은 단말이 따로 노는 단말이 아니라 커다란 우주적인 조화 속에 하나의 단말로서 접속이 되면은 네. 결국은 마찬가지가 돼요. 그 책을 예전에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요. 예, 재밌네. 그 표현이 재밌네. 그러겠지. 요새는 재밌게 표현을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다 살리는 거지 한쪽은 뭉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쪽을 뭉갠다는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이것을 잘 굴리고 그래서 원만하게 그러니까 역동적인 구조예요. 역동적인 구조.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선생님 이세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증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아니 불교에 의하면 전부 다 중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세상 멸종하게 안 되죠.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그 어떤 세밀한 것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개개인이 그걸 다 한다는 건 정말 그거 할 짓이 아니죠. 그냥 특강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그러면요. 그럼 아이고 그걸 누가 그걸 일일이 다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세상에 그냥 갖다 놨으면 이거 버린 자식이에요. 이거. 아니 제가 얘기했죠.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고. 너 어떻게 처음 뵀대요? 처음 봤대. 저는요 사회 일반 기업에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은요 망했어도 수십 번을 망할 사람. 그것을 적성보다 결과가 아니 비유로 하자면요 그러니까 맞추십시다. 남들은 적성검사 결과랑 맞대 그래프가 결정을 할 수 이게 맞대라고 하면 뭐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통 이렇잖아요. 적성이 분야별로 맞대가. 저는 적성이 어떤 줄 아세요? 절대 놀래요. 하나는 이쪽 이래요. 없는 쪽은 안 보여요. 이런 적성. 요 중간에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꼭대기까지 거의 꽉 차게 있는 적성은 대개 인문 계통의 적성이에요. 돈 버는 거, 뭐 조직 논리 같은 거, 이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 같은 적성 처음 봤다고 하는 게 맞는. 제가 놀랬으니까 내가 좀 그런 데가 부족하다는 거 조금은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아예 노선을 정했죠. 절대로 돈 버는 데나 그런 데는 안 가겠다. 왜? 성공할 길이 없어. 적성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뭔가 연구를 하거나 남들이 그런 데는 아주 적합한 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게 두세요. 그런 건. 그래서 남들이 좀 안 밝히는 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꼼꼼하게 따지고 하죠. 아무리 그럴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래요? 이런 거 할 사람 많아요. 요번에 참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어요. 올 봄에는 한 5월쯤에 스승의 날 주변에서 학술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봉우 학술대회라고 해서 이 단학수행의 어떤 성과와 그 이론 같은 거. 전번에 우리 수련대 최 교수 강의 들으니까 재밌었죠. 그런 대로.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그 뇌파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 점이 있잖아요. 그런 연구를 좀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우 선생님은 우리가 늘 그냥 개인적으로는 봉우 어르신 하는 데서도 그 어르신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과연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전문 알기 힘들잖아요. 그런 걸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개 어느 정도 결정을 봤으니까 우리 회원들하고 공유해도 되죠. 내년에는 학수상을 응모를 하려고 해요. 아니 공모를 해가지고 상을 주려고 해요. 1등은 한 500만 원 주고 2등은 300만 원 정도 줘가지고 한 1년 시간 주면 좋은 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발표시키고 밥 먹고 우리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회원들하고 한 잔 밥 먹고 외부 사람들도 와서 듣고 그런 어떤 학술대회를 올해하고 내년까지나 2, 3년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단학수행도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으면 훨씬 우리가 하는데 덜 헤매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이 도덕경 같은 거 읽는 것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하면 된다. 하면 되죠. 무조건 하면 되는데 그만큼 또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그러면 뭐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있네. 그거 안 돼요. 왜냐면 바다도 있고 그래서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로 가도 바다로 들어가면 서울 못 가요.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고 남쪽으로 출발해서 계속 가면은 어디 바다에서 태평양 건너서 돌아오겠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 단학연정원의 역할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안내도 해줘야 되고 선배 후배들 사이에 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론적인 안내를 해준 역할을 또 해야 돼요. 함께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매개체가 돼야 되는 게 단학연정원이죠.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학술대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 자칫하면은 자기 생각에 매몰되거나 헤매는 것을 조금은 막아줄 수가 있어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죠. 마침 하나가 끝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네. 감사합니다.